요즘 SNS 등을 보면요. 먹방이라고 해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소통도 하면서 방송도 하는데 정말 맛있게 드셔서 정말 저도 먹고 싶었던 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한국의 먹방 방송, 외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먹방 방송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비만 대책을 발표하면서 먹방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과연 이 비만 대책과 먹방 규제의 연관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비만 대책의 실효성은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건강부와 대한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 정부가 비만 대책을 내놨어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런 비만까지 관리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도 비만이나 당 관리 이런 것들을 쭉 해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부처별로 약간 분선되고 분자화되어 있던 정책을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간 통합해서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예. 사실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나 농림부나 식약처 등등 각 부처에서 사실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부의 비만 대책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식생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의료적인 어떤 건강 관리 대책, 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인식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 같은 그런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 이 비만 대책까지 발표할 정도라고 하면은 꽤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도 얼마나 심각하게 정부가 지금 비만 대책까지 발표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과 이견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사실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졌으면 OECD 국가 평균 비만율이 19.4%인데 한국은 5.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니까 한국은 사실 크게 비만이 문제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비만 또는 과체중입니다. 한국이 성인은 비만율이 높지 않지만 특히 남학생들의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벌써 이제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높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율의 증가 속도인데요. 한국이 90년대 말 이후 한 20년 동안 지금 비만율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놔두면은 사실 가까운 미래에 사실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대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을 의료 네네.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현실적으로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사실 고도 비만에 대한 그 비만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럴 예. 경우 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술. 또 위절제 수술이 예. 흔히 이제 위 밴드라고 해서 위를 이렇게 묶거나 묶어서. 아니면 절제하거나 네. 바이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인데, 예.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저런 것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드니까 네. 굉장히 부담이 큰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20%이지만 사실 20%까지 낮아지지는 않고 이런저런 비보험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 4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부담하던 것들을 한 300~4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수준에서 네.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도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기업도 직원들 건강 관리에 힘쓰면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좀 이게 뭔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이번 대책에서 사실 긍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절적이던 대책을 하나로 모았고 국가가 여기에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을 이제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딱 긍정적인 것은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아쉬운 게 많은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됐던 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제 근거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데 사실은 약간 자세히 들춰보면 근거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사실 조금 헷갈려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회경제적 문제이고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비만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불평등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에 대한 이런 정책보다는 사실 구조나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대책이 가게 되면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찍거나 뚱뚱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막 필요악이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져 이러면서 뚱뚱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사회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좀 많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비만 대책에서 아주 중요한 행위자가 이제 기업들, 특히 식품 기업이나 음료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등등이 조금 한계나 이런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이용권, 네. 네, 이런 강좌 이용권이 지원을 4년 동안 2배를 늘리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네. 뭐 저희가 사실 뭐 에너지 빈곤층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 그 치육 빈곤층도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더 싸고 편한 음식들이 고칼로리 음식이고 불건강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운동할 시간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신체 활동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려한 이런저런 정책들이 되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들어가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포츠 이용권을 강화하겠다든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예. 저희가 보기엔 좀 태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더 채워지면 좋을까요? 그러면?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아주 특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은 자기가 편하게 생활하는 대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생활을 해도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그분들의 이제 생활 비만이 줄어드는 이런 정책들이 중요한 게 대표적으로는 가령 대중교통과 관련된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공 녹지나 아니면 공원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무료로 값싸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식생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사실 정책이 훨씬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야말로 민관이 비만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펼치겠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 국가가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단순히 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사실 경제적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가 예. 발표한 바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한 해에만 한 9.2조 원, 거의 10조 원대 정도가 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추산되고 있으니까요.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죠. 예. 그리고 개인 건강 측면에서 볼 때도 비만은 사실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비만 관리, 당 관리 이렇게 해 왔었다고 하는데 어떤 외국 사례가 있을까요? 뭐 미국이나 영국, 남미 이런 데는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분들에 비해서 사실 비만 인구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진행해 왔고 그러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게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설탕세라든지 아니면 소다세라고 해서 설탕이 들은 음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의 그런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공 녹지 정책이라든지 대중교통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사실 지금 이번 비만 대책이 새로운 논란 하나를 촉발시킨 부분이 바로 이제 먹방 규제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데 먼저 네티즌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먹방 규제에 대해서 좀 반대의 의견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먹방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비만 대책으로 규제가 말이 되냐 이런 의견이 있고 예. 앞서서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맛있는 음식 대리 만족하면서 잘 봤는데 먹방 콘텐츠 규제하면 이제 어디서 대리 만족을 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무슨 논리냐 이런 의견도 있고 먹방 보다 보면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켜 먹거나 사 먹게 되고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먹방 대기하면서 사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면서 먹방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고요. 자, 먹방 규제에 대한 찬성 의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 찬성 의견 보면요. 요즘 TV를 틀면 먹방 뭐 이런 규제 나올 줄 알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상술 같기도 해서 규제는 잘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TV를 틀든 인터넷이든 다들 먹기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음식에 따라 먹으면 살만 찌고 이번에 먹방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네요. 네. 네. 실제로 먹방과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엔 우스운 해프닝인데요. 예. 비만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먹방을 조장하는 방송을 본다고 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요. 사실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지만 네. 그 미디어를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방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부가 나눈 대책도 먹방 규제 이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보면 이제 폭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폭식을 조장하는 그런 광고나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주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먹방 규제라는 것으로 약간 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먹방 규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예, 먹방 규제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조금 정부가 실패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폭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데 폭식의 정의는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리기 되게 힘듭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폭식에 대한 정의를 하고 폭식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어느 나라에서도 비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왜 나왔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런 대책이야말로 사실은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대책이고 이런 대책이 사실은 다른 대책의 어떤 중요성이나 아니면 다른 대책의 필요성까지도 사실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있어요. 정부와 국민들 간의 입장차가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해결책을 놓으면서 사실 소위 말하는 가르마를 잘 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비만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뚱뚱한 분들, 비만이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사실 정부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사이에 이제 비만인 아이들이 왕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비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만 줘가지고 가령 집안에서도 아이들 살 빼려고 너 그만 먹어, 너 운동해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들의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주말에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주말에 공원 가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도 이런 개인을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개인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대책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 그리고 규제 또는 이런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사실 그런 데 맞췄을 때 비만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네.
과거에 그 비만세 도입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다시 비만세를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꾸준히 그 비만과 관련해서 좀 뭐 악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강력한 규제도 좀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력한 규제는 필요한데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개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안 됩니다. 예. 비만세는 비만을 가진 사람의 네 잘못이 있으니까 네가 세금을 더 많이 내. 뭐 이런 예. 방식의 세금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금 정책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세금 정책은 비만한 개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정책이 아니라 비만을 만드는 기업 식품 기업이나 음료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과해서 그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쪽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개인보다는 구조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윤 건강대안 책임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